네, 이슈앤피플 2부 출발했습니다. 자, 2부의 첫 번째 코너 잘 채운 뉴스에 정채훈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죠. 그러니까요. 네, 진짜 이렇게 덥지도 춥지도 않은 기온대로만 계속하면 좋으련만. 이런 날씨가 1년에 근데 며칠 없는 얼마 게 안 돼요. 문제잖아요. 얼마 안 돼. 네. 그게 문제고 조금 푹해지면 또 공기가 나빠져서 맞아요. 다 좋을 수가 없다. 예. 이 말입니다. 자, 네. 갑자기 옆길로 새는데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죠. 네, 1부 때 잠깐 언급이 네, 됐더라고요. 맞아요. 맨 마지막에. 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는데요.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겁니다. 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이 공소장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 타이 이스타젯이 있는데 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 그리고 전 사위 서 씨와 공모해서 타이 이스타젯의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서 씨가 취업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 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니까 서 씨가 타 이스타젯에서 받은 금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받다고, 그러니까 뇌물을 받았다고 검찰이 판단한 겁니다. 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 경호처 등이 다혜 씨와 서 씨의 해외 이주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문다혜 씨와 서 씨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떻게 내려졌나요? 두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어요. 네.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지만 대통령과 공여자인 이 전 의원만 기소해서 기소권을 절제했고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검찰이 설명했는데요. 네. 검찰이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고요? 네, 대법원이 오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손 검사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또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네. 지난해 1월 1심에선 유죄가 인정돼서 징역 1년 선고가 나왔었고요. 네. 지난해 12월 2심에서는 판결이 바뀌어서 무죄가 나왔었어요. 아. 그리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손 검사장은 기소된 뒤에 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고발 사주 의혹을 이 단어는 자주 들었는데 내용이 네. 뭐였더라 싶으네요. 어떤 그쵸? 내용이었죠?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네. 시계를 2020년 4월로 되돌려야 되는데요. 네. 이때가 21대 총선 직전이었습니다. 야하. 네, 손준성 검사장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당시의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당시에는 미래통합당이었죠. 국민의힘 네. 전신. 이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였습니다. 아. 검찰이 당시 여권에 좀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 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미래통합당에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 이게 의혹의 핵심이었는데요. 네네. 이번에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멈춰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손 검사장 탄핵 심판도 재개될 거로 보입니다. 아, 탄핵 심판도 따로 받게 되는군요. 네, 이게 네네.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 진행 중에는 멈추게 그렇죠. 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 성적표가 나왔는데 3분기 만에 다시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요? 네, 한국은행이 오늘 올해 1분기 GDP 속보치를 발표했는데요.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2%입니다. 아이고. 지난 2월 한은의 전망치인 0.2%보다 0.4%포인트나 낮은 건데요. 네네. 지난 2022년 4분기 마이너스 0.5%를 기록한 이후에는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해 2분기부터 4개의 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률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경제가 지난 1년 동안 사실상 성장을 멈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이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을 뭐 이미 느껴오긴 했습니다만 수치상으로 보니까 더 좀 심각하게 느껴졌는데 그래도 그렇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배경을 좀 찾아보셨어요? 네.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요. 네. 내수 수출 둘 다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가 모두 0.1%씩 줄었고요. 네. 건설 투자가 무려 3.2%, 음흠. 설비 투자도 2.1%나 급감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내수 부진이 심해지면서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 0.6%포인트로 주저앉았습니다. 네. 이것도 마이너스인 거죠. 네. 수출도 화학 제품과 기계 등 중심으로 1.1%가 줄었고요. 네네. 네, 한국은행은 국내 정치 또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를 역성장의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네. 네, 이런 이유로 경제 심리도 회복이 더딘데 건설 경기가 또 많이 안 좋죠. 네, 그렇죠. 건설 경기가 예상보다 맞아요. 부진했고 네네. 여기에 대형 산불까지 좀 이례적인 요인까지 겹치면서 성장률을 끌어내렸다는 설명입니다. 네. 올해 연간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가 1.5%였는데 네네. 이보다 크게 낮아질 걸로 보이고요. 네. 다음 달 29일 한국은행이 수정경제 전망을 발표할 때 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예정입니다. 아, 좀 반등하는 그 수치를 보고 싶네요. 네. 네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5월 2일이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정하지 하지 않는다. 네, 지정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웬만한 직장인분들은 5월 2일에 출근하셔야겠습니다. 네네. 다음 주말이면 벌써 5월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되죠. 네. 그래서 엿새 황금 연휴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아하. 기대가 나왔었는데 네. 네, 신기루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주요 대기업의 상당수도 5월 2일에 쉴지 여부를 임직원 자율에 맡기거나 뭐 혹은 휴무를 권장하기로 했는데요. 네네. 일단은 출근이 원칙인 거라 정상 근무하는 곳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 재계 10대 그룹 중에 5월 2일을 전사 휴무일로 정한 곳은 롯데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올해 1월에는 최장 9일의 황금 연휴도 가능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땐 설 연휴가 끼어 있어서 그렇게 긴 그랬죠. 황금 연휴가 네네. 가능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6월 3일 조기 대선일이 당장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돼서 그렇죠. 5월 2일까지 공휴일로 지정할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정부가 설명했는데요. 네. 그리고 1월에 왜 임시 공휴일 지정했었지만 해외여행이 오히려 늘어났고요. 엄청났죠. 네, 원래 취지였던 네. 내수 진작 효과는 떨어진다는 비판이 한창 일었었던 네. 것도 이번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네. 한편 직장인 4명 중에 1명은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네. 네, 남들 쉬는 날에도 열심히 일하는 우리 모두 다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내수 진작 생각하실 거면은 산불 피해로 아주 상태가 안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기소침해졌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남, 경북, 네. 뭐 안동이라든지 하회마을이라든지 뭐 이런 쪽 한번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 네. 말씀드리고 네, 싶네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에 한국 소매용 쌀이 수출돼서 인기라면서요? 네, 이번에 일본에서 쌀값이 폭등하면서 한국산 쌀이 처음으로 일본에 수출됐는데요. 아, 그래요. 이게 2011년이랑 2012년에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 네네. 구호용으로 보내진 걸 제외하면 이번이 35년 만에 첫 수출이라고 합니다. 네. 농협이 지난 10일 2톤을 일본에 보내는데 네네. 열흘 만에 완판이 됐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20일에는 10톤 추가 수출이 진행이 이미 됐고 네네. 10톤 더 보낼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본에서 한국 쌀이 10kg에 9,000엔 정도, 한 9만 원 9만 정도에 원. 팔리고 있는데 네. 일본산보다 약 10%가 저렴한 가격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이제 5kg 단위로 사서 먹어가지고 지금 네. 한 5kg면은 3만 원 안팎이었던 것 같은데 네. 몰라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모따는 확실히 비싸니까 어쨌든 쌀 농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본 쌀값이 급등한 이유가 또 따로 있겠죠? 네, 이번에 흉작, 지진으로 인한 사재기가 있고요. 아. 그다음에 외국 관광객이 늘면서
초밥 등 뭐 쌀 소비가 일본에서 복합적으로 확 늘어버렸대요. 아, 관광객이 쌀을 다 드셨구나. 네네네. 그래서 어머 세상에. 참 역설적으로 동아시아 국가인데 야. 쌀값이 폭등하는 이런 일이 생긴 얼마나 거죠. 관광객이 많았으면요. 네. 세상에. 거기에 뭐 일단 뭐 관광객 요인도 있지만 아무래도 자연적 요인이 좀 더 작용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네네. 그리고 이번에 쌀값이 너무 올라버리니까 일본 네네. 정부가 비축해뒀던 쌀을 풀긴 했는데 네. 당분간 쌀값 안정이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라고 네. 해요. 예. 그래서 요즘에 일본인들 한국 여행 많이 오시잖아요. 네. 직접 쌀 사서 다시 일본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쌀을 사서 네. 어머 세상에. 그런데 이런 농산물은 검역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 절차가 그렇구나. 상당히 번거롭긴 한데 네네. 그래도 일본 쌀 사는 것보단 한국 쌀을 사는 게 가격적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걸 감수하는 겁니다. 네네. 아, 그렇구나. 참 희한하니. 네. 자, 오늘 준비된 뉴스는 다 전해주셨고, 이제 잘 채운 퀴즈 내주세요. 네, 오늘의 잘 채운 퀴즈입니다. 이것도 마지막 뉴스랑 관련이 있는데요. 네, 네. 우리나라의 1인당 쌀 소비량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죠. 네. 요즘엔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것 대신에 잡곡을 섞은 밥을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네네. 하지만 과거에는 삼시세끼 새하얀 이 밥을 먹는 게 부의 상징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네.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너무 쉬운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그래도 힌트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 힌트 요정의 부재가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네, 우리 정채훈 씨가 부담 많이 느끼고 있지만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자, 오늘도 직무대행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도 열심히 대행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네, 힌트 요정. 일단 두 글자고요. 네. 이천에 이게 굉장히 유명하죠. 경기도 이천. 네. 네네. 그리고 북한에서 네. 좀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이 밥에 고깃국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북한에서 이 두 글자를 이르는 말이 이밥인 거죠. 근데 네. 그분들은 이팝이라고 발음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나무 중에도 네, 이팝. 꽃이 피면은 쌀밥 같다 그래서 이팝나무라고. 아, 그래서 네, 이팝나무예요. 아, 예. 오늘 이렇게 또 알아가네요. 어쨌든 이팝의 고깃국. 네. 자, 그러면 우리 과감하게 반은 드릴까요? 그럴까요? 뒤에는 한 글자가 네. 뭐죠? 밥입니다. 네. 근데 흰 밥은 아니에요. 흰 밥은 아니에요. 네. 너무 쉬운데 아직 헷갈리시나 봐요. 그쵸, 정답. 오히려 너무 쉬우면 너무 헷갈리실 쉬우면 수도 있을 헷갈리시는데- 것 같아요. 네. 그냥 쉬운 건데 흰밥 네. 아니고 볼이 아니고 예.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부과됩니다. YTN 어플하고 유튜브 이슈앤피플 실시간 댓글창으로 오시면은 근데 흰쌀이라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 뒤에가 밥. 예. 두 글자인데 뒤에가 밥이라고요. 근데 흰밥은 아니라고요. 네, 다 드렸습니다. 자, 정답자 가운데 저희가 5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잘 채운 뉴스에 정채훈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래 들려드리고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샵 0945 클론의 노래입니다. 난인데요. 가사가 빠빠디라라가 있다고 들어볼게요.